안녕하십니까. 대종몽생이 백승주입니다. 지난 2월 14일은 연인들끼리 선물을 교환하고 초콜릿을 나눠 먹는 발렌타인데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언론은 발렌타인 의미와 관련해서 순국 110주년을 맞은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당한 날이라고 가십성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할빈역에서 대한제국과 일사능약을 체결하는데 강권을 발동한 일본 수상 이등 방문을 저격한 후에 여순 감옥에 투옥이 된 상태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그날이 1910년 2월 14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1909년 10월 26일 날에 저격했고 사형 집행은 1910년 3월 26일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2월 14일이 안중근 의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가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실 겁니다. 남산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관람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동양 평화론의 미완성, 이것은 2월 14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형수로서 언젠가는 처형당할 수 있는 사실을 직관하면서도 마지막으로 인생의 역작으로서 동양 평화론을 저술해서 후대에 남기고자 하는 안중근 의사의 어떤 그 거룩한 뜻이 숨어 있는 그런 집필 작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초에 안중근 의사는 나중에 처형될지라도 이것을 완성시키고 가겠다는 일념하에서 일제당국과 사형 집행일의 연기를 요구했고, 이에 일제가 순수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갑자기 2월 14일 사형 선고일이 언도됨으로써 미완성인 채로 역사에 이 동양 평화론을 남기게 됐다라는 그런 서글픈 역사가 기려 있기 때문에 연인들끼리 즐거운 발렌타인데이에 가려지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제 나름의 어떤 그 판단하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근에 국제 외교 관계가 요동치는 가운데 정부의 외교 정책적 측면에서도 동양 평화론의 의미는 남다른 의미로 우리가 되새겨보고 본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감히 제가 오늘 동양 평화론과 정부의 한중 공동 운명체론과 관련해서 부연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평화로는 동양 평화를 유지하려면 한국과 청국, 일본 등 3국이 일치 단결해야 하며 이들 3국은 각기 독립을 유지한 가운데서 단결을 이루어야 한다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어서 안중근 이사께서 이 내용을 구체할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그가 친필에 의해서 남긴 서문에서 이런 뜻을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관과의 어떤 그 논쟁 과정에서 이런 취지, 안중근 이사의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 대한제국의 자주 독립의 의지를 필요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돋보이는 것은 물론 제 개인적 해석이 되겠습니다마는 1905년 을사능력에서 대한제국을 삼키려고 하는 일본을 적이 개념이 아니라 동지적 관계에서 보면서 너네가 대한제국을 그렇게 농락하기보다는 상호 대등한 선의 경쟁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택지를 돌려라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일제에 전하고 있는 그 안중근 의사의 심사가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외교적 측면에서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상상이 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현 정부 차원에서 과거지사적인 측면에서 반일 감정이 표출되는 상황들을 들여다본다면 안중근 이사가 일제히 어떤 그 강압적인 모욕적인 을사능력에 의해서 대한제국을 농락해서 1910년 한일 합방, 다시 말해서 경술국치의 어떤 그 이런 치욕을 당하는 뭐 그런 것들을 연상해 본다면 전혀 간단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양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 근현대사를 읽으면서 특히 일제강점기에 있어서 가장 존망의 대상이 되고 오직 나라와 백성들이 안위와 이런 어떤 그 나라의 어떤 그 미래를 생각해서 온몸을 바친 그런 진정한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이 안중근 의사였다는 사실, 그 다음에 만주 벌판에서 일제에 항가해서 온몸 던져서 나라를 지키고 했던 청살리 전투의 명장 김자진 장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윤봉길 이사, 야채 장사하다가 김구 선생이 이끄는 애국단에 들어가서
홍구국원에서 수류탄 투척을 위해서 일제에 피해를 가함으로써 당시 중국이 소위 그 장개석 총통이 이끄는 중국이 감동해서 임시정부의 활동을 중국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그런 살신성인의 독립운동가 윤봉길 세 분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자리에 탐하거나 정치에 개입해서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자신들이 영달을 위해서 매진한 적도 없다는 점에서 진정한 애국자이다, 독립운동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국제정치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현 정부가 한중 공동 운명체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매우 대중관계의 외교관계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하는 이런 비판 속에서 정부가 대중국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비교해 본다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일제의 악랄함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너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제국주의를 침략을 차단하는 이쪽에 같이 힘을 합해보자라는 그런 일성을 했던 그런 것들에 비해 본다면 현 정부의 대중관계 외교 노선은 매우 소극적이지 않느냐.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돼서 이렇게 그런 정책을 유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110년 전에 안중근 의사의 적극적이고 도도하고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그런 기계로서 동양 평화론을 통해서 일제에 외치고자 했던 그런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현 정부의 대중 외교 노선, 여타 다른 대일 외교 노선 등 여러 가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외교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점, 원수일지라도 그 원수를 설득할 수 있는 국가 능력이 외부에 표출되는 그런 진정한 외교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안중근 의사는 동양 평화론에서 자기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기록해서 후대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월 14일 사형 선고가 되고 3월 26일 날 서거했습니다.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아마도 사형 집행일이 연장이 됐다면 진정한 동양 평화론이 만들어져서 후대가 두고두고 익으면서 후대의 정치권이 귀감으로 삼아서 한중일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대한민국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점을 마련해 놨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대함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올곧음을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바치는 그런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위대한 세계적 리더들을 자기 희생이 앞섰다는 것을 현 정치권은 한번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